동생들 안녕, 영규형이야. 한국사 10미닛 조선 전기의 사회 모습 살펴보도록 할게. 자, 여기에 출제 포인트는 조선의 향촌 사회 모습, 특히 서원과 향약을 좀 자세히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하겠다. 자, 시작해 볼게. 자, 먼저 사회시설 환곡과 사창 제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환곡은 관아에서 곡식을 대여하는 것이고 15세기 때까지는 의창이 중심이었고, 자, 그 이후에 16세기 이후부터는 상평창도 곡식을 대여하는 역할을 했었다는 것이지. 그런데 문제는 조선 후기가 됐을 때 환곡이 강요되고 고리대화되면서 백성들의 부담이 아주 커졌다는 거야. 그래서 조선 후기 실학자였던 이익은 환곡보다 사창제가 필요하다 얘기했었고, 흥선대원군 때 이르러서 환곡이 폐지되고 사창제가 부활하게 된 것이지. 사창제, 지방에서 자치적으로 실시했던 구율제도라 볼 수 있겠지. 그런데 사창제는 15세기 성종 때 폐지되었고 그 이후에 쭉 없다가 흥선대원군 때 부활했다 보면 되겠어. 자, 그리고 이제 조선 시대 때의 이제 사회 시설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은 특히 동서대비원과 해민국은 고려 때도 있었잖아. 그 동서대비원이 조선 세조 때에 동서활인서로 개편되는 거로 볼 수 있겠어. 동서활인서, 활, 재활시킨다 보면 되겠어. 유랑자의 수용과 바로 구유를 담당했던 동서활인서, 세조 때 이렇게 개편된 거로 볼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해민국도 서민들의 의료를 담당하는 해민서로 세조 때 개편된 거라 볼 수 있겠어. 자, 그리고 서민들의 의료기관은 재생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재생원도 나중에 세조 때 해민서로 통합이 된 거야. 서민들의 의료기관이라 볼 수 있겠지. 자, 이 재생원은 혹시 기억나나? 바로 태조 때의 향약 재생집성방이라고 하는 의서를 바로 이 재생원에서 간행했다는 것이지. 자, 태조 때지. 자, 그리고 전이감은 국가의료기관이 있다라고 하면 되겠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형법과 민법, 법률제도의 특징을 살펴볼 텐데, 먼저 형법부터 보자고. 이 명나라의 대명률, 이 대명률을 많이 적용했었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전, 경국대전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두 법이 충돌했을 경우에는 경국대전이 우선 적용된다는 거야. 경국대전이 우선 적용된다는 거야. 허나 대명률이 훨씬 더 법률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대명률이 적용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자, 반역과 강상죄, 아주 큰 범죄지. 특히 강상죄, 삼강오륜을 어겼을 경우에 범죄가 되겠어. 그럴 경우에는 연좌제가 적용되었고 고을의 호칭이 강등되었으며 그 지역의 수령을 파면했다라고 알 수 있겠어. 자, 민법, 여전히 지방관이 관습법을 적용해서 처리하는 방식이 될 텐데,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지. 민법에서 초기에는 노비 소송 문제에 대한 처리가 아주 주였다면 점차 산속 문제, 풍수에 따라서 묘자를 놓고서 논쟁하는 산속 문제가 중심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 풍수에 입각한 산속 문제가 중심 쟁점이 되었다. 자, 그리고 밑에 신문고는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 당시 궁궐에 들어와서 북을 치면서 호소하는 제도잖아. 근데 이 신문고 제도가 태종 때부터 실시되었는데 연산군이 없애버렸고, 나중에 영조 때에 다시 부활한 것은 영조의 업적으로 우리 살펴봤었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자, 농민들의 조직, 두례와 향도. 두례는 사만시대 때부터 있었던 그 두례, 조선 때도 쭉 있다 보면 되겠어. 농민들의 노동조직으로서. 반면 향도는 농민들의 공동체 조직으로 얘기할 수 있겠다. 이 두 조직은 다 농민들의 자생적 조직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이제 출제 빈도가 제일 높은 서원과 향약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 먼저 서원부터 살펴보자고. 자, 서원은 공부하는 곳은 강당, 제사 지내는 곳은 사당이라 볼 수 있겠어.
자, 서원은 붕당의 근거지가 되는 곳이었고 면역 혜택을 받는 곳이었지. 자, 특히 향음주례와 향사례, 이건 서원만이 아니라 바로 자, 유향수에서도 담당을 했었는데 바로 서원도 이 향음주례와 향사례가 아주 중요한 행사라고 볼 수가 있겠어. 그 지역에 있는 선비들을 모셔서 이 술을 대접하는 정기 행사가 있고 그 지역에 있는 유지들과 함께 활쏘기 시합을 통해서 친목을 다진다 볼 수 있겠지. 자, 서원은 가람 배치 방식과 주택 방식이 결합됐다는 것은 아주 자연 친화적이라 볼 수가 있겠고, 주세봉이 만들었던 백운동 서원이 최초의 서원인데 중종 때 만들어졌지. 자, 이황이 정부로부터 사액을 건의했어. 사액. 자, 사액을 건의함에 따라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래서 영주 소순서원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거야. 영주 소순서원으로. 이건 명종 때지. 명종 때.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서원. 선현 봉사와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었고 중종 때 최초의 설치. 자, 이 서원은 향촌 사림을 결집시켰다는 것, 붕당의 근거지가 되었다는 것 꼭 기억하도록 하자. 그런데 면세 면역 혜택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서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국가 재정에는 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영조와 흥선대원군이 서원을 대폭 정리했었지. 영조는 붕당을 근절하는 정책으로 서원을 정리했고 흥선대원군은 거의 90% 이상의 서원을 날려버렸다 볼 수 있겠어. 자, 이 서원 바로 선현 봉사를 위해서 세워졌는데 그럼 누구를 모시는지를 살펴봐야겠지. 자, 영주의 소수서원 최초의 서원이지. 바로 이 서원은 최초의 성리학을 도입한 사람을 모시고 있어. 누구? 안향 되겠고. 자, 요게 이제 기출로 언급됐던 적이 있었지 최근에. 안동의 도산서원은 이황을 모시고 파주의 자우서원은 이의를 모시고. 자, 이황은 남인이잖아. 나중에 영남학파로 이어지지. 바로 안동이 어디야? 영남 경상도가 되겠지. 경상북도. 자, 이의는 서인의 자, 대표적인 인물로서 기호학파를 이끌었잖아. 기호 경기호서지. 파주가 어디야? 경기도가 되겠지. 이현적은 경주의 옥산서원에서 모셔졌고 송시열은 청주의 화양서원에서 모셔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자, 이렇게 자, 이 서원에서 누구를 모셨는지를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고 최근에 소수서원에서 안양을 모셨다라는 그 안양의 인물사 문제로 나왔던 적이 있었지. 자, 이제 향약을 살펴보도록 하자고. 향약은 향촌 자체의 규약으로서 조광조가 처음 도입했다. 그래서 중종 때지. 중종 때. 자, 중종 때 조광조에 의해서 처음 보급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자, 풍속을 교화시키고 치안을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한다는 것. 치안 유지, 질서 유지. 자, 유교 윤리의 성격과 농민 공동체의 성격도 가미했던 이 향약. 이황이 만든 향약은 예한 향약, 이가 만든 향약은 해주 서원 향약이 되겠어. 자, 조광조는 처음 도입을 했고 이황과 이에 의해서 향약이 확대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향약의 기본 규약은 4대 규약, 덕업상권, 예속상규, 과실상규, 환난상율 등등이 있었다라는 건데, 자, 이 4대 규약은 대부분의 향약이 다 포함됐다라고 할 수 있지만 각 지역마다 향약의 규정들은 다 달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자, 이 향약에 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 여부, 약정과 부약정과 같은 향약의 우두머리가 자, 그 역할을 하였었고, 자, 이 향약은 사족이 농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라는 것. 그래서 치안 유지, 질서 유지, 사족이 농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도록 하자. 자, 조선 후기 정조 때는 바로 수령이 직접 향약을 주관하게끔 하기도 했었고, 조선 후기 때에 사족의 지위가 낮아졌잖아. 자, 그래서 사족들이 향약을 주관하지 못하게 되니까 자, 점차 동계 동약 면리 단위의 규약을 통해서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야. 동계 동약은 면리 단위의 규약으로서 외란 이후에 상하 합계 조직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특히 조선 후기 때에는 사족들의 지위 유지 수단으로 동계 동약이 활용되었다. 자, 그렇게 해서 향약과 동계 동약에 대한 내용까지 우리가 확인해 보았네. 자, 이렇게 해서요. 자, 조선 전기 때의 사회 모습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서원과 향약 좀 자세히 학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